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수집사대 권혜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러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과 보편 우리가 일반 과목과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과목으로 나눠진다. 이게 심화 과목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을 고교학점제에서는 그렇게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이게 서울대학교 어차피 그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그 학생부 뭐 교과 전형 특히 그렇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이제 학업 영역 부분이 30%가 들어가니까 학업이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죠. 고교학점제 안에서도 학생부 종합 교과도 굉장히 그 학업이 중요할 거고, 또 학생부 종합에서도 학업이 중요하죠. 학업이 어떻든 잘 또 나와줘야 그걸 갖고 이제 더 위에 있는 전공 적합성에 맞는 전공 영역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학생부 종합의 경우 우리가 공부를 국영수사관을 꼭 잘한다고 해서 전공 역량도 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판단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뭐 보편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고교학점제 상황에서의 그런 절대평가로 나오는 그런 이제 뭐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뭐 전문 과목 같은 경우들, 그다음에 이제 아직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성적이 상대평가 나오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대학에서 이것을 학업 역량으로 볼 때 기준에서 적용을 하냐 이걸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제 제가 2023학년도 이후에 서울대학교 그 교과 이수 어떤 기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미 표가 나와 있어요. 교육청 뭐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 4개 또는 일반 선택 3개, 진로 선택 한 과목 정도를 갖고 이제 평가를 하겠다. 2개 교과군 이상에서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2023학년도 이 교과 이수 기준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 3과목,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혹은 일반 선택 과목 2과목에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 3과목에 진로 선택 과목 1과목 또는 일반 선택 과목 2과목에 진로 선택 과목 2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런 법을 만든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자료를 읽어드리는 게 더 낫겠죠. 교과 이순 기준 2에는 인문계열 모집단이 희망자라면 수학, 사회, 교과를, 자연 계열 모집 희망자라면 우선 이제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겠죠. 뭐 문이과 통합이 된다면 어떻든 문과 성향의 우리 학생이 있을 것이고 이과 성향이 그 학과가 또 가고자 하는 그 학과가 다르니까 이 자연 계열 모집단이 희망자면 수학과 교과 이순 기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걸 먼저 해야 한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딛고 올라가서 전공 역량. 모든 학생이 서울대의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뭐 모든 학생이 서울대를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안 가려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뭘 안 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 혹은 서울대 급의 다른 연대나 고대나 뭐 다른 이제 성균관대나 또 이런 걸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죠.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할 뜻이 있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학습 수준 잘 들으세요. 진로와 진학 계획에 맞춰 도전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대학은요, 뭐 저도 매번 뭐 대학 입학사정관 또 제가 이제 같이 예전에 같이 이렇게 연구했던 분들도 지금 뭐 옷을 벗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지금 뭐 어떻든 그런데 매번 그 대학 입학사정관들하고 어떻든 우리 아이들 대학을 보내는 것 때문에 뭐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전화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학에서는 절대로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만이 이제 하는 노하우들도 굉장히 있어요. 이제 이것을 학생을 제가 알아야 그 노하우를 거기다 대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중 강의에서는 그 제가 학생을 모르니까 말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 저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죠. 왜? 해외 고학생들의 학교 기준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 국내 더구나 앞으로 지금 바람이 불잖아요. 고교학점제라는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말 해외고에서 그 해외고 혹은 유학 컨설턴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이걸 준비시키면 대학을 해외고 학생들이 갈 수가 없어요. 좀 보는 관점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해외에 있는 또 유학 컨설턴트들. 근데 그건 이미 다 예전 방법이고 이게 바람이 지금 많이 거세게 불어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거기서 이 학생이 내 제자가 내가 이제 제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제자로 삼으면 어떻든 저는 걔를 대학에 붙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물론 또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겠지만 뭐 그게 저의 인생이었고 그동안 선생의 삶이었고 어쨌든 일반적인 방법으로 아주 이쁘게 그대로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해서는 대학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아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더 깊이 들어가야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공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대부분. 근데 어쨌든 대학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서도 대중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곳은 공정성이라는 게 그게 공정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냥 공정성이라는 걸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말을 꺼려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뭐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건 제가 문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청이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학생이 서울대의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할 뜻이 있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학습 수준, 잘 들으세요. 진학 진로와 계획에 맞춰 도전하는 과목을 진로와 진학 계획에 맞춰 도전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뭐 이거를 뭐 또 이걸 뭐 학업적인 부분을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걸 일반 선택 과목을 얼마나 들어야 되고 그럼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을 듣는 게 더 유리하냐 일반 선택 과목을 더 듣는 게 유리하냐 뭐 이런 거 갖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의 전략일 수 있지만 그것도 전략이긴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큰 걸 바라봐야 돼요. 왜? 대입이라는 것은 국한적인 것들만 얘기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로드맵 안에서 그 안에 국한적인 게 들어오는 건데 사실상 뭐 그거를 일반 선택 과목을 더 많이 듣는 게 유리하냐 뭐 일반 선택 과목은 AB 그 수치가 뭐 이렇게 백분율로 나오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그게 ABC도 나오니까 뭐 이게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남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A, B, C라는 것은 잘 이것이 수치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 뭐라 이게 정량적으로 우리가 평가될 수가 없으니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상대평가했던 수치가 높은 아이들 유리한 이거는 사실은 다 그냥 카더라 통신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대학의 입장을 봐야 돼요. 교육부에서 틀을 만들어서 고교학점제를 만드는 것은 그건 교육부에서 하는 거. 물론 대학과 교육부가 같이 연결돼 있고 대학과 고등학교가 서로 이렇게 어떤 것이 연결되는 건 맞지만 그 주체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아웃풋의 주체는 대학을 뽑는 그 주체는 대학입니다. 지금 서울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값은 그 주체는 서울대예요. 서울대에서 어떤 관점으로 고교학점들을 바라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고교학점제도 그냥 대학에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자기들 멋대로 고교학점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 그러면 대학에 붙는 아이들의 수가 그만큼 그 고등학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다 고등학교도 사회경쟁을 하고 명문고가라는 게 있잖아요. 명문고가 왜 우리나라에서 명문고죠?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잘 보내는 학교. 그러니까 명문대의 이미지가 크죠. 잘 보세요. 자기 학습 수준과 진로와 진학 계획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에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짜잔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고교학점제가 턱 하고 나올 텐데 가장 중요해 내 진로가 뭔지 여기서부터의 어떤 이게 중요합니다. 뭐 일반 과목을 더 듣냐 진로 과목을 더 듣냐는 저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저는 그 얘기 대신에 우선 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 좀 다른 이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보냐면 고등학교를 탁 들어갔을 때 이 학생이 우리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우리 아이가 자신의 진로와 수준에 맞춰서 이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진로가 갖춰져 있지 않은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잘 모르는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혹은 내 아이의 수준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이만큼이나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보는 건 우리 아이뿐이죠. 근데 저 같은 그 선생님이 보는 거는 선생들이 보는 건 전국에 그런 아이들을 많이 표집화돼서 많이 그 표집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아이만이 중요한 건 맞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다라고요. 거의 다. 그랬을 때 이 전체에서의 우리 아이가 어느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사실상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알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뭐 다 또 부모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내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이며 내 학습 수준은 어떻게 될 거야. 맞는 계획에 막혀서 들어가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선택 과목이든 진로 과목이든 심학 과목이든 내가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원한다 그러면 의예과에서 원하는 기준대로 그걸 찝어서 들었는데 표면상으로 그걸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그 과목을 들은 이유와 그 과목을 들었을 때 이 아이만이 자기 전공 의대면 의대 심리학과 의사가 되고 싶다.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면 그 과목을 들었을 때 예를 들면 무슨 뭐 우리가 수투를 들었다. 근데 수투와 연결돼서 뇌과학과 수학, 뭐 응용과학이라는 응용되는 진로 선택 과목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심화 과목을 들었다. 그러면 그걸 들었을 때 이 아이만이 거기서 내가 정신과, 신경정신과 의사에서 이 아이만이 그거 하는 과정 속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이 아이만이 느낀 점, 이 아이만의 시선, 이 아이만이 그 과목을 통해서 느낀 점은 아이가 100이면 100, 50이면 50 똑같은 아이가 똑같은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다 같은 걸 배워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딱 정량화된 암기 과목 위주의 시대에서는 암기를 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할 수 있어도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이나 심학 과목에서 배워가는 이 아이의 꿈이 있는 아이의 입장에서 자기의 시선과 시각을 의식과 인식을 학생부 종합조정에 맞는 것들을 성장시켜가는 아이라면 그 과목을 들었어도 이 아이만의 것에 헤게모니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대학에서는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 감각이 내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이면 이 아이한테 손을 들어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입학사정관제부터 지금까지 올해 입시까지 그건 변하지 않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뭘 덜어서 뭘 어떻게 해서 이게 ABC보다는 우리가 상대평가적인 점수가 더 나와서 하는 게 더 이거는 다음 얘기고요. 우선은 중요한 게 뭐냐 내 아이의 진로가 뭔지를 정해줘야죠. 그리고 제 진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보면은 우리 아이는 뭐 잘 안 하는데 나는 우리 아이를 흥미를 유지시켜 주는 건 해. 그렇지만 그 아이가 하기 싫어하면 이걸 끊어 안 해. 이 아이가 자기 좋은 것만 해서 어떻게 또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내가 이거를 의대를 가야 되는 나의 꿈이 있다면 그 공부가 어려워도 그걸 참고 갈 수 있는 그런 지구력과 힘도 있어야겠죠. 그다 이것저것 앵무새처럼 그 참새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 아웃풋은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라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제가 유튜브가 아니에요. 저는 이 강의를 많은 사람들이 안 봐도 돼요. 저는 이걸 통해서 유튜브를 해가지고 뭘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들에게 왜 시기가 지나서 이걸 놓쳐버리면 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의 우리 입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수생들이 학종으로 대학 가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런데 수능은 그러면 쉽냐? 앞으로 수능은 점점 없어지고 이건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뭐 수능이 없어지고 이건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적대적소의 요소에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놓쳐버린 시간만큼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니면 꿈을 포기하거나. 저는 그 점이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제가 16년 전부터 이 학생부 종합전형 아카데미 입학생과 아카데미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꿈을 잊어서도 안 되고 외부적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굴해서도 안 되고 내 꿈이 확고하다면 그걸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믿어주셔야 되고 그 우리 아이가 하는 과정을 응원해 주셔야 되고 또 선생은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그 학생을 지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유튜브가 돼서 저는 인기나 뭐 이런 명성이나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진로를 갖고 그걸 갖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2025학년도에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아이가 땅 들어갔을 때 뭘 찾아서 어떻게 할지.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우리 아이가 잘 진로도 있고요. 중학교 때부터 잘 이제 뭐 선생님 강의도 듣고 열심히 또 꿈이 많고 똑똑하고 이쁜 아이라서 잘했어. 근데 고등학교를 정말 좋은 고등학교, 나쁜 고등학교 그게 아니에요. 잘 준비가 고교학점제가 준비가 돼 있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좀 준비가 많이 미흡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서 무슨 일이 생기냐? 고교학점제 원년에는 학부모들한테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개설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설문조사를 해요.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가 공식적인 원년이지만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미 고교학점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들 성적표를 보면 알아요. 왜
특성화 교과 과목이라는 게 있고 그 특성화 교과 과목에 맞는 학교들이 제가 아마 다음 강의나쯤에는 그 편람표 서울권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그 특성화 고등학교 교과 과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 고교학교 이제 선도대학들이 있는지는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딱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걸 받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아이가 이제 의대를 뭐 아이가 뭐 정치외교학과를 어떤 테마 이유 주제를 갖고 뭘 하겠다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맞는 과목을 개설해야죠. 이건 우리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런데 개설을 했는데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굉장히 멘붕에 빠지겠죠. 그런 고등학교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격차가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 여기서 정말 100% 공정성이라는 어떤 그래서 공정 때문에 지금 특목고 자사고 다 없애는 추세가 일반고로 편입시키는 추세가 그런 공정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일반고를 만들고 싶은 더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과연 그것이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말을 좀 뒤에 드리고 싶었는데 고교학점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학교 선생들의 인프라가 선생님들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한 준비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거점형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통합형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원년 이 학생부 종합 입학사항관제도 시행돼서 지금 16년, 17년째예요. 근데 아직도 이게 방향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어떤 공통된 건 있지만 이렇게 어떤 방식들이 바뀌듯이 고교학점제도 제가 볼 때 정착이 되려면 한 20년 걸려요. 근데 초반에 어떻든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계속 제가 연구하고 방향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진로 과목을 더 듣는 게 난지 일반 과목을 더 듣는 게 난지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그걸 들으시고 저한테는 큰 틀을 배워가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자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걸 할 수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헤게모니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지금 진로를 찾아야 되고 그 진로에 맞게 꿈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고교학점제의 사용 매뉴얼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제가 또 현장에서 보이는 것들을 갖고 대입을 시킬게요. 계속 읽어볼게요. 서울대학교의 어떤 그 얘기를. 한편 서울대학교는 학생이 학교에서 나타난 교과 이수 충실도를 본격적으로 평가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 2023학년부터는 정시 모집의 교과 평가를 실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수능에도 교과가 들어간대요. 교과 평가는 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교과 이수 현황, 교과 학업 성적,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 추천서가 없어진 시대에서의 수시에 학생부 종합이 됐던 교과가 됐던 중요한 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만 반영하여 모집 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 이수 및 학업 충실도,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한대요.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그러면 교과가 됐던 종합이 됐던 어쨌든 학업 역량이라는 게 교과는 70%고 학생부 종합은 학업 역량이 30%인데 그 학업 역량이고 1등, 2등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전강에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이 1등, 2등이 중요해요. 종합은 정성평가하지만 교과는 학업을 정량평가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다른 거죠.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건 이렇게 전 강의까지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정말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진로에 관련되어 있는 비교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희 뭐 딱 너가 하는 일, 권현 선생이 하는 일 하나만 가장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만 얘기하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 갈 때 필요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공 역량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선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의 아이덴티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찝어다 그러면 저는 뭐냐? 전공 역량 프로젝트를 학생에 맞는 의대면 의대 그 의대에 맞는 뭐 신경정신과면 신경정신과 뭐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 정치외교과면 그 중에서도 그 아이의 연구 주제에 따라서 맞는 프로젝트 뭐 교대면 그 교직 역량 중에서도 그 아이에 맞는 프로젝트를 저는 구체화시키고 지도하는 선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바로 전공 역량이라는 얘기고 이게 비교과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에요. 그리고 이 비교과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결국은 고교학점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앞부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드리니까 고교학점제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권현 선생이 보통 교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진로 교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심화 교과, 전문 교과가 있어요. 다 교과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뭐 옛날 우리가 그 학력고사 시절처럼 내신으로의 귀환인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럴 것 같지만 제가 이 강의를 드린 이유는 정말 중요한 비교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공 역량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선 강의를 잠시 멈추고요. 다음 강의를 갖고 비교과에 필요한 전공 역량, 서울대학교의 비교과의 기준하고 같이 맞추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